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에 대한 주제는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 쪽과 그리고 해당에 있는 보험사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한지 한번 그 내용을 코인 쪽 관점과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몇 번씩은 좀 다뤄보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업데이트가 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버드 예일 브라운대 암호화폐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게 21년도 1월 26일자 기준입니다. 아마 코리니 분들은 이때쯤이 처음으로 뭐 이런 대학교 쪽에서 이런 기금 투자가 이제 막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2018년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써져 있죠. 예, 최고 투자 책임자가 암호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두 곳에 투자를 했다라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2019년도 때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부분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개미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점유 어떻게 보면 본인 포트폴리오의 뭐 50% 이상 이렇게 산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주 그냥 상징적, 의미적 차원에서 원래 기금 운용이라는 게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까다롭고 그러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 일정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써져 있습니다. 자, 가장 규모가 큰 하버드 발전 기금에서 4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해당에 있는 그런 퇴직연금 관련되어져 있는 쪽은 대학 쪽이 먼저 움직여 주었다라는 것과 비트코인 상승, 미국 공적연금 펀드 암호화폐 투자했다. 2019년도 2월 13일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보게 되면 여기서도 경찰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 최고 운영 책임자가 블록체인 기술은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적 연금 펀드 두 곳이 암호화폐 벤처펀드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퇴직연금 암호화폐 지급 추진 포트폴리오의 최대 5%라고 해서 최근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6월 10일자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고요. 디크리트가 미국의 퇴직연금 서비스 업체 포스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지급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포스월의 이번 서비스는 비트코인이나 알고랜드, 유니스왑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토큰을 포함해 50개 이상의 암호화폐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암호화폐는 코인베이스가 관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자산 운용사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 또한 출시를 했었는데요. 자, 뮤추얼 펀드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동사가 제공하는 상장지수 펀드인 갤럭시 비트코인 ETF에서 운용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한때 미 보험사 매스 뮤추럴이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면서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그런 내용을 또 다루기도 했습니다. 퇴직연금과 보험회사와에 대한 연결적 구도는 상당히 관계가 밀접한데요. 보험업의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주요 이율에 따른 보험사의 영향을 보게 되면 자, 예정금리 공시이율 최저 보증 이율이 있습니다. 가격의 결정과 예금금리 합 최저 보상 이율이 있고 영향은 성장성, 수익성 부분인데 이제 금리 상승에 보험에 호재가 있는데 금리 상승이 최근에 보일까요? 보이진 않겠죠. 왜 그럴까요? MMT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MMT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 앞으로 정책을 펼쳐가고 있을까요? 당연히
해당에 있는 금리를 더 이상 많이 못 올리죠. 왜냐? 통화량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태이면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많이 못 올리고 오히려 세금 부분으로 충당을 해서 어느 정도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험회사한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보험회사들에 대한 조그마한 금리 상승을 보인다고 해도 자금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추세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좀 갸우뚱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수익성 기반은 투자 수익률, 부담 감소, 부담 축소 부분이 있고 성장성으로는 보험료가 싸지고 연금보험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자산의 건전성, 자본의 적적성 부분이 좀 괜찮다. 근데 장기적인 부분은 거의 없죠.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포트폴리오가 채권, 대출, 주식 비중으로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느꼈던 점이 있죠. 최근에 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를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험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 비를 좀 바꾸려고 하는 형태가 꽤 많이 보여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 때부터 2030년대 때까지는 유럽과 미국의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쪽이 제일 많아지는데 이제 40년이 넘어가게 되면 동아시아 고령 인구 추이가 미국의 고령 인구 추이 비를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060년도에서 70년대에 이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고령화 비율도 미국 고령 인구 비율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 고령화 추이가 좀 점점 가속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보험회사가 적재해 줄 수 있을 만한 이 비가 중요하는데 이 비를 감내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 책임준비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근데 앞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현상이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MMT 전략을 쓴다라고 하면 그 기준금리를 이제는 거의 올릴 수 있을 부분은 점차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의 변화 추이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보험회사들에 대한 지출 부분이 생각보다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위험성에 대한 측면도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확률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 뭐 하나자산운용이나 증권사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나 뭐 보험회사 등등이 그리고 가장 큰 형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 또한 위험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 현상이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에 대해서 고갈 그리고 그만큼 고갈이 빨라진다는 건 개인에 대한 보험 회사들도 그만큼 지급률 추이를 맞춰줄 수 있을지도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앞으로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주거지역 선택 분석이라고 해서 한국 세대융합연구소 김영석 씨가 써놨던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7,300만 명으로 된다. 라고 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21%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50%가 거의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 은퇴 자금에 대한 그런 기금 운용사들이 상당히 자금에 대한 압박이 꽤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땅하게 주식
일정 올라가는 속도 비가 또 한계가 있고 기존에 있던 자산 대비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어느 정도 좀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퍼센티지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저의 주장이 좀 있거니와,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변액보험의 예정 이율 추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자, 하나 더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질병 사태로 인해서 그만큼 연령 계층별 고용률 현황 추이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즉 실업자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 보험 해지 부분도 꽤 크고 지출금이 꽤 커졌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 대비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해외 투자 30% 룰 풀어달라, 보험사들 9성에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금리가 상당히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 고정금리를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아온 일부 생명사들이 정말 비상에 걸렸다고 했다. 이거는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선진국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운용 수익률이 이제 조만간에 고령화 사회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수령자가 되면 계속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출산 현상도 같이 와져 있는 한국은 더더욱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또 사회적 합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보험을 들어놨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손해보험회사들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것도 21년도 6월 2일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이 뭐길래 보험서 인상 예고의 가입자들 울상이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보험료 할증 3년 후부터 시작이 되고 뭐 약간의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부담료 비율을 좀 올리는 형태로 또 가져갔거든요. 그런 형태가 왜 나왔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금감원도 되게 양아치인 게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 합의를 봤대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제 저희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가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는 거죠. 보험회사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좀 힘든 형태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할증 부분과 부담률 추이를 좀 아끼면서 이렇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 보험회사들이 버티다 못 버티게 되면 망해버렸을 때에 대한 또 정부가 또 그것을 또 인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니까 좀 보장 부분을 조금 더 손대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즉 소비자한테 더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보험회사들도 출구 전략을 잘 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새로운 위험자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